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함수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함수 중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용어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PMT가 있고요. PMT는 뭐냐면 상환액이에요. 대출금의 상환액을 PMT라고 하죠. 네, 그리고 rate, 대출 이율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되겠죠. 이율. 그리고 N%라고 되어 있죠. 네, 총 상환 횟수죠. 예, 몇 번 대출금의 총 상환 횟수 몇 번 상환할 것인지. 그리고 PV가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겠죠. 예, 현재 이제 대출받은 금액 현재 가치가 됩니다. FV 상환 후의 잔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상환이 완료된 경우는 잔고가 0이겠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미래 가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타입은 납입 시점을 기간 말, 맨 마지막은 0이라고 하고요. 맨 처음에 납입할 때는 1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0이라고 처리를 하겠죠. 먼저 PMT 함수라는 게 뭐라고요? 대출금 상환액이죠. 네, 상환액을 구하는 그 함수를 알아볼 텐데요. 대출금 상환액을 구하는 형식은 PMT 써주고요. 이율, 레이트죠. N4, 뭐죠? 상환 횟수 써주고요. PV,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그러니까 대출받은 금액을 몇 번, 몇 프로의 이자로 상환할 건지 계산하면 되겠죠. FV는 상환 후 잔고죠. 상환 후에 얼마가 남을 것인지 미래 가치죠. 타입은 상환할 이 시점이 처음인지 말인지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형식을 알아두시고요. PM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MT 함수를. 네, 이렇게 보면 딜리트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네. 네. 여기 보니까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1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년 상환할 거예요. 이 경우 납입할 금액이죠. 예. PMT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이율은 이율은 0.08이고요. 그죠? 꼭 연이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레이트, 대출 이율이죠. 1년 이율이 0.08이니까 대출 이율은 0.08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12로 나눠야겠죠. 그죠? 상환 횟수는 24번, 2년 상환이니까 24번 되겠죠? 네, 그리고 대출금은 10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월 말 납입액과 월 초 납입액을 구해볼 거예요. 먼저 월 말 납입액은 PMT 함수니까 PMT라고 써줘야겠죠? 이렇게 PMT 함수 써주고 맨 처음에 PMT 함수에 들어가는 게 여기 나와 있죠. rate, 이율이에요. 이율은 0.08이죠. 즉 B5가 되겠습니다. B5. 근데 이거는 연이율이에요. 1년 이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2로 나눠야겠죠? 1년 이율을 이렇게 12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월 이율이 되겠죠? 월 납입액이니까 보죠? 12로 나눠서 한 달에 대한 이율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트 다음 뭐죠? 앰퍼 상환 횟수죠? 네, 24라고 써도 되고 B 뭐예요? 6라고도 써도 되겠죠? 이렇게 B6. 그 다음에 PV 대출금이에요. 대출금 1000만원 써도 되겠지만 B7이라고 써도 되겠죠? B7 이렇게 써주시고요. 근데 FV는 뭐죠? 상환 후 잔고 또는 미래 가치죠? 네, 상관없습니다. 빵원이게 되겠죠? 그리고 월 말 납입액이니까 기간 말은 0이에요. 0. 그죠? 0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생략해도 되겠죠? 이렇게 0이라고 써도 되고 둘 다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 말 납입액을 한번 구해보면요. 네, 45만 2273원씩 매일 갚아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월초 납입액도 구해줘야겠죠? 월초 납입액. 약식 납입액이니까 무슨 함수죠? PMT 함수겠죠? 이율 B5죠? B5 연이율을 12로 나눠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써주고요. 상환 횟수 24번 써줘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갚아야 할 액수 1000만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1000만원. 여기다가 B7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월초 납입액이니까 상환 후 잔고는 뭐 역시 없겠고요. 월초 납입액이니까 1이라고 써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얼마죠?
월 초에는 44만 9,278원씩 갚아야 되고, 월 말에 가서는 45만 2,273원씩 갚아야 돼요. 이렇게 PMT, 납입액, 그 달달이 갚아야 할 그 납입액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4를 써도 되지만 어쩐다고요? B6라고 써도 된다고 그랬죠? B6 이렇게. 그리고 1000만원 써도 되지만 간단하게 B7이라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값은 똑같습니다. 한 번 더, 한 가지 더 해보면, 이제, 연금 상환액이 5천만원이에요. 우리 5천만원을 갚아야 돼요. 이렇게 5천만원을. 이자율이 5%예요. 연이자가 5%니까 역시 12로 나눠야겠죠. 월 적립액을 이제 구하라. 항상 제 적립할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5천만원이 되려면 얼마큼씩 적립을 해야 되나, 그리고 연수는 5죠? 네, 5년 동안 갚을 거예요. 근데 월 적립액이니까 5 곱하기 12를 해야겠죠? 총 몇 번 적립돼야 돼요? 5 곱하기 12 해줘야 돼요. 60번이 되겠죠? 여기도 역시 PMT 함수로 구해줍니다. PMT 해주고요. 먼저 이율이 들어가야 돼요. 이율은 0.05죠. B5가 되겠습니다. B5. 근데 이율은 연이율이 아니라 월이율이니까 12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M4 상한 횟수죠. 상한 횟수는 B6 5년이지만 5번이 아니죠. 1년이 12달이니까 곱하기 12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5년 곱하기 12번 60번이 되겠죠. 그리고 상한액 얼마죠? 네, 받아야 될 액수가 연금 5천만원이죠. B7이 되겠습니다. B7. 월말, 맨 마지막에 적립할 액수니까 0이 되겠죠. FV 미래가치 0이 되겠고요. 잔고가, 타입도 말이기 때문에 0이죠. 네, 둘 다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0은. 이렇게. 생략하면 다 0으로 처리가 되겠죠. 계산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맨 월 말에 적립할 액수는 94만 3,562원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월 초 적립액은 얼마인지, 역시 PMT 함수를 구해야겠죠. 아까는 우리가 꾸은 돈에 대한 갚아야 될 액수를 구한 거고요. 이번에는 탈 돈에 대한 저금할 돈을 구하는 거예요. 역시 PMT 함수가 되겠고요. 이자 똑같죠? 이자 똑같이 B5를 연이율을 어떻게 해요? 12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상한 횟수도 5 곱하기 연수 그죠? 5 곱하기 12로 해도 되고요. 우리가 또 뭐로 해도 돼요? B6 곱하기 12로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환액 5천만원 B7이 되겠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잔고는 남지 않겠고 뭐가죠? 네, 월 초니까 타입은 1이 되겠죠? 처음이라 이렇게 1로 해서 월초 적립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적립액은 93만 9,646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PMT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PV 함수를 해보겠어요. PV는 아까 뭐였죠? 네, 현재 가치입니다. 투자액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게 PV예요. 그래서 투자액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PV라고 하는데 PV 함수는 이율 들어가고요. 총 납입 횟수 들어가고요. 우리 월 납입액 들어가겠죠. 그죠? 월 납입액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한의 잔고 들어가겠고요. 타입 들어가겠어요. 똑같죠? 아까는 여기에 우리가 PV가 들어갔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PM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V 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2천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5년간 33만 3천 원을 상환할 경우 현재 투자 조건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현재 투자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투자인지 아닌지 찾는 거죠. 현재 가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V죠. 현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율 들어가야겠죠. 레이트 그죠? B5가 되겠네요. 역시 10% B5. 근데 이거는 연이율이니까 역시 원리율로 갖춰야겠죠. 나누기 12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수는 5년간이죠.
5년간이니까 B6 곱하기 어떻게 해요? 12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5년간 12번 12달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월 납입액은 B7이라고 그랬죠? 33만 3천원이래요. 33만 3천원씩 5년 동안 연이율 10%로 갚았을 경우 지금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2천만원짜리 차가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계산을 해보면 1567만 2768원이라고 돼 있어요. 즉 우리가 2천만원짜리 차를 지금 현재 1567만원에 구입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5년 동안 납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340만원, 5년 동안 이걸 신경 써야 될 거에 비하면 그게 좋은 가치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불액 2천만짜리를 분할 납부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FV 함수,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예, 투자액의 미래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PV 했죠? 여기 미래가치니까 이거 잘못 나왔네요. FV로 이렇게 바꿔줘야죠. FV. 역시 이율 들어가고요. 납입 횟수 들어가고요. 월 납입액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가치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입 종류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여기서 PV는 현재 가치, 그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타입은 지급 시점이 말이면 0, 초면 1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매월 33만 3천원을 불입하는 경우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거예요. 33만 3천원씩 5년 동안 넣는 거. 그럴 때 우리가 5년 후에 탈 총액은 얼마인지 그 미래 가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이율은 10%고 연수는 5년이고 매월 납입액은 33만 3천원이라고 돼 있죠. 네,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죠. 미래 가치. 네, 미래 가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는 뭐였죠? PV가 아니라 FV였죠. 그죠? 요거는 FV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FV 역시 이자 레이트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자 레이트 들어가니까 이율이 10% B5가 되겠죠? B5 이율은 연이율이니까 12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납입 횟수 B6 곱하기 얼마죠?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1년은 12달이니까 12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월 납입액 33만 3천원이죠? B7이 되겠죠? 이렇게 B7. 이렇게 해서 PV는 얼마죠? 예. PV 현재 가치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고 생략할 경우 0이 되겠죠? 타입 0이나 1을 써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미래 가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5년 후에 우리가 받을 돈은 2,578만 6,545원 이렇게 나오죠? 예, 미래 가치가 33만원씩 넣었을 경우 5년 후에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FV 미래 가치 구할 때 이자 나누기 12 했고요. 원리율로. 그리고 연수 B6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5년 곱하기 12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월 납입액도 B7로 써도 되지만 33만 3천원이라고 써줘도 값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레이트 함수 구해봐야겠죠? 레이트 함수. 레이트 함수는 뭐예요? 대출 및 투자 기간에 대한 지급 기간의 이자율을 구하는 거예요. 이자율, 레이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이자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자율, 레이트 함수 들어가고요. 뭐가 들어가요? 맨 처음에? 네, 총 납입 횟수가 들어가죠. M4. 그리고 PMT, 납입액.
월 납입액이겠죠? 그죠? 그리고 PV 현재 가치죠. 앞으로 지급할 납입금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총액이 되겠고요. FV 미래 가치죠. 최종 상환 후에 이제 잔고가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 그리고 타입 네, 지급 시점을 0 또는 1로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FV에서는 우리가 PV를 0으로 생략했어요. 왜? 앞으로 갚아 나갈 거고 현재는 하나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적립해 나갈 거고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그죠? 지급 시점도 우리가 FV는 뭐예요? 맨 마지막에 탈 거죠. 그래서 0이라서 생략했습니다. 알고 계셔야겠죠? 레이트 마찬가지로 지급 시점이 말이면 0, 처음이면 1이 되겠죠? 미래가치 FV 최종 상환 후에 잔고가 얼마가 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자율, 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한번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4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400만 원 대출을 4년간 갚을 건데 월 10만 원씩 갚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4년 동안 월 10만 원씩 갚았을 경우 400만 원을 이자가 얼마나 될까? 여기서 대출금 4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연수 5년 4년간이니까 이거 4로 바꿔야겠네요. 4년간이겠죠? 이렇게 4년간 10만원씩 월 상환액 PMT는 10만원이에요. 현재 가치가 아니라 연이율을 구해봐야겠죠? 연이율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자율을 한번 구해야겠죠? 이자율은 레이트 함수죠? 레이트 함수예요. 레이트 함수에서 총 상환 횟수가 먼저 M4가 나오네요. 그죠? 4년 곱하기 얼마예요? 10이죠? 4년 곱하기 12가 돼요. B6 곱하기 12 상관없다 그랬어요. B6 곱하기 12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PMT 월 상환액이죠? 10만원이에요. 그죠? 월 상환액 어디 있어요? B7이죠? 10만원. 근데 갚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PV가 되겠어요. PV.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죠? PV. 즉 우리가 얼마 대출받았는지. 얼마예요? 지금 현재 400만원 대출받았잖아요. 그죠? 400만원 써주세요. 얘는 둘, 셋, 넷다 이렇게 써줬어요. 400만원. 근데 이 400만원을 10만원씩 갚았을 때에 즉 4년간 갚았을 때 이자율이 나오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연이율이잖아요. 월이율이 아니라 연이율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2를 해줘야지 한 달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1년에 대한 이자니까 11을 해줘야 연이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9%가 나왔네요. 월이율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 곱하기를 빼야겠죠. 그죠? 여기가 월이율이 된다면 여기에서 곱하기 12를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가 되겠네요. 월이율은 1%.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매달 이자가 1%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어떤 걸 생각해요? 1년 이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이율 해서 수식에서 곱하기 12까지 넣어주면 이자가 9% 딱 나오는데요. 우리가 B6 곱하기 12 상환 횟수겠죠? 요거. 그리고 월 납입액 10만원 나왔는데 요 10만원 갚아야 될 돈이니까 마이너스 붙인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B7이라고 써도 되죠? B7 써줘도 되고요. 그리고 대출금 400만원 요거는 B5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B5. 그리고 FV 뭐예요? 미래가치. 미래 남을 잔고는 0이고 타입은 마지막이니까 0이겠죠? 다 생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곱하기 이자가 나오면 이자에 곱하기 11을 해서 연이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뭐예요? 상환액 PMT 함수 구해봤고요. PV 현재 가치 그리고 FV 미래가치 그리고 레이트 해가지고 뭐죠? 이자율 구해봤고요. 여기서 PMT는
매월 상환액을 말하는 거죠. 매월 상환액, 그리고 현재 가치, 현재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FV, 앞으로 탈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에 대한 이자로 갚는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재무회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